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복지국이 보면 국만 뭐 국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복지 예산이 비율이 좀 늘었어요. 뭐 크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아까 기획실 할 때 보면 그 프로테이지가 1점 몇 프로인가 늘은 복지 예산이 늘은 부분이 저의 기존엔 40.64%였는데 42.61%. 또 이게 지정액 대비 제2회 추경이 사회복지 분야가 15.76% 증가를 해갖고 액수도 뭐 1,370억인데 물론 이제 1,000억 넘는 거는 민생 소비 쿠폰이 주요이기 때문에 또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 일단 지금 1차로 민생 소비 쿠폰은 지급을 완료했죠. 네, 오늘까지 마감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네요. 네, 그래도 저희 98.6% 지급이 됐습니다. 아. 어제까지요. 네.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신청해서 가신 분들은 98.6%가 되는 거네요. 하여튼 액수도 크고 이게 이제 그때마다 지난해도 보면 뭐 재난 쪽으로 해서 편성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복지정책과에 편성해서 물론 이제 전체 부서나 읍면동의 직원분들 다 애쓰셨는데 어쨌든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인데 하여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1차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2차가 있죠. 네,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9월. 9월 22일부터요. 네. 그거는 이제 상위 10%는 제외하고 90%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또 1차 또 지급한 또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좀 더 수월하진 않을까 싶은데 또 역으로 10%는 또 제외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그 부분에 대한 또 일부 못 받으신 분들이 또 뭐 제기되는 뭐 민원도 좀 있긴 할 텐데 이게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원칙을 정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해명이나 홍보도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뭐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가 세입 보면 다 뭐 이자 수입, 뭐 반납, 국고보조, 근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국고보조 또 도비보조 사업들이라 뭐 우리가 예산을 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국이 이제 복지국인데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사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면 도표를 만들어서 외우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이런 보조금들 잘 집행하고 또 반납할 부분도 반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역할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복지직 또 행정직 공무원분들한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을 4억 받으셨어요. 하여튼 이게 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특별 조정 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세출 예산에 보면 신규 편성 중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진위역 1개소가 있어요. 액수는 뭐 크진 않은데 42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수요조사해서 2018년도에 9개소 10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진위역사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그 전기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위역사는 제외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예산 이제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통과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시설 설치까지 포함된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전에 언론의 보도자료나 또 이 장애인분들이 이런 얘기 한 걸 좀 봤는데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 시설이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또는 상대적으로 불편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보편적 우리도 의원님들마다 입장이 약간 다르고 또 정당마다 입장이 차이가 있어요. 보편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테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그 보편과 선별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서로 보완해 나갈 거냐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약자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뭐 장애들 비롯해서 불편이 크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별 이론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액수도 뭐 몇백만 원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그 선정에 있어서 순위에 있어서 잘 좀 배려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늦게나마 예산 편성해 주신 건 잘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 편성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당직 수단 이 액수는 크진 않은데 이것도 618만 원 편성했는데 이 내역은 어떤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동복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현장 출동을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동안은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지금 재택 수당이라는 타 지자체 사례를 한 17군데가 운영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총무과랑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택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당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과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시간 선택제 분들이 아닙니다. 임기제 임기제랑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이 부분도 민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간대도 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에 걸맞는 좀 지원이나 이런 격려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게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참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역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저희 세대 때 60년대 세대만 해도 50년대 그 전 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어른들한테 뭐 만든 거 뭐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매 만든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 물론 이제 집마다 특성들은 좀 있어요. 차이는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살다 보면 자식이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도 내가 당한 게 있어. 어찌됐든. 그것이 부모한테도 그렇지만 주변 관계나 선생님 이러다 보면 군대도 마찬가지 문화잖아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악습을 끊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개별적인 뭐 이런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그게 보완이 돼야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끊어낼 수 있다. 전체가 다는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 중에 사실 일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그 누가 어느 위치가 됐든 늘 존중받고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제가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거는 조선 뭐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건 일제 잔재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악의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네, 그런 문화들을 좀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그 분야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부장애인 복지관은 되게 그 장애인분들 또 장애인 그 자녀분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되게 요구가 많고 아주 되게 그 절실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업체가 부도남으로써 공사가 1년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또 지금 예산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예정된 게 현실적으로 언제 가능합니까? 공사 준공은 내년도 5월이 예정일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장애인 복지관 이제 리모델링도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위탁 기관도 선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조금 이제 오픈하는 거는 개관하는 거는 조금 걸릴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건 알겠어요. 조금이 언제냐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럼 결국은 물음표네. 전 어느 시점이 물론 이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점을 특정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잘 체크하시고 늦어진 건데 또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준공이 돼서 장애인분들이 복지가 좀 나아지는 평택시가 되기를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증증 발달 장애인 이 주간 그룹 지원 또 주간 개별 지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신규 사업도 있고 한데 굉장히 사실은 이 발달 장애인 분들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편성을 한 거고 물론 국가에서 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필요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언제 이게 완료됩니까? 올해 말로 아니 내년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준공이. 내년 말? 예. 이게 이제 지금 어쨌든 뭐 그 공사 방식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증액돼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년도 예산이 좀 그래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까지 하려면 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갈 부분이라 빨리 투입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지금 모든 사업 부서들이 다 그 예. 부분들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호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참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동 발돌 지원 계좌 지원 국비는 보통은 다 지금 예산을 늘렸는데 이 부분들은 좀 보호 종류 아동 자립수당도 그렇고 그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우리가 예측에 의한 사업량을 확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얼만큼을 불입을 할지 내지는 자립수당을 신청을 이제 언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걸 근거로 해서 감액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가지고 한두 개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택시 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수당인데 늘어난 거는 대상자가 7분에서 8분이 있는데 이 의사자도 계시네요. 네, 지금 현재 총 8분 중에 의사자가 4분 계시고요. 사상자가 4분 계시고 이번에 반영한 거는 지난 3월 달에 의상자로 이제 다시 선정되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다치신 분들이잖아요. 하여튼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기초연금은 우리가 실제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기초연금 국비가 4억 4,600 감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뭐 선정하고 맨 처음에 저희가 돈을 요구를 하면 도에서 이제 그거를 좀 각 시군마다 조율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저희가 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8월 8일 기준에서 한 56% 정도 집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또 다시 또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경로당 자동혈압기 지원은 왜 대상 경로당이 감소한 이유가 이미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630개 정도를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610개를 저희가 이제 요청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또 배치를 해드리고 하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신청한 숫자가 610개입니다. 근데 안 하시는 곳에 혹시 그런 우리가 제도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한 곳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숫자가 사실은 20몇 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다 이제 왜 필요하지 않은지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신청은 어차피 저희가 또 추가로 계속해서 최근에도 이제 3개소 또 배치를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서가 사업명제서 145페이지 보면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이 임시주거시설은 그 재난 발생 시에 그 대피소로 임시주거시설 설정한 거죠. 네, 61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몇 개요? 61개소요. 근데 이번에 14개소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추가된데 지금 그 안내 표지판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표지판이 14개, 안내 표지판 거리 구는 56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죠? 임시 주거 시설이라고요. 표시를 해놓는 지진 겸용해서 해놓는 그 표지판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요
시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자활 예산 있잖아요. 그 자활 예산 좀 그 연도별로 좀 어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 복지국은 보니까 이제 거의 국도비 이제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세입도 한 1,217억 정도 늘어났고 세출도 한 1,339억 정도. 이게 전부 다 이제 복지 그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데요. 그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5페이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유승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총 이제 1, 2차 총 사업비가 이제 1,499억 정도 되나 봐요. 네, 1, 2차 다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부대비가 한 6억 3,4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1차분을 1,017억을 이제 9월 20일까지 아니 오늘까지 오늘까지라 그랬네. 하고 2차분 이제 9월 20일 날 신청을 한다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그 읍면동에서 이걸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거기 막 순간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청한 분들만 주는 거죠? 이게 주게끔 돼 있죠? 네, 신청주의라 신청하신 분들만 드리는 거고요. 네. 2차분은 신청서 없이 이제 읍면동에 신청하러 가면은 확인되면은 지급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98% 정도 이제 신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2차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다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신청하신 분들의 그러면 그래서 10%만 빼고 그냥 이렇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신청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 부대 비용도 지금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네. 저희 신청하는 것 중에 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신청하시는 분이 90.6%고요. 그렇죠. 예. 예, 거기 읍면동에 오시는 가서 분들 신청하는 건 9.4% 정도 예, 됩니다. 그 나이 드신 이제 노인분들이나 뭐 이런 뭐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하고 젊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뭐 바로 하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모바일로.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신청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읍면동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고 2차 때도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한번 그런 거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쪽 이거 복지부인가요? 네. 오늘 날짜로요. 예. 지금 보도 자료가 내려와서 예. 지금 2차 신청에 따른 그 10% 제외 10%에 대한 기준이 오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있는 누구나 돌봄 이 도비 사업도 이것도 이제 사업량을 도에서 이렇게 내려줍니까? 791명. 네. 내려주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잡았던 그 사업량이 좀 많아져서 네. 저희가 기간제가 사실 기간제를 한 명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기간제에 채용을 안 했어요. 네, 채용을 안 그래서 했고. 이 예산을 돌려서 저희가 사업량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량이 증가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8억 4천 정도가 이제 증액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이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들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해마다 이제 저희 수요량이 있긴 있는데요. 네. 국도비를 한꺼번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부 한 80% 정도만 줬다가 중간에 또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이제 부족한 분에는 더 주고 이제 좀 집행액이 남는 데는 좀 삭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8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9.6%, 70%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해서 하셨네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말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6,927건이 진행됐었고요. 네. 이게 이제 해마다 그 건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5,519가구로 처음에 당초에 네. 예상을 했던 거라 부족분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 해당돼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아, 예. 틀려지긴 하는데 거의 많이 연속적으로 받으실 것 같은. 네. 그리고 36페이지 그 사회복지과 일상 돌봄 서비스, 이게 이제 사업비도 1인당 사업비도 이제 당초보다 증액이 되고 1억 3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 이 내용이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사업량도 증가했다. 5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50명 인원은 이건 또 어떻게 저기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내려옵니까? 네, 인원이 이제 4시간에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청년의 나이가 13세에서 39세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2025년도에 나이가 9세에서 39세로 확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업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9세로 늘어나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6개월만 지원합니까? 1인당? 네, 6개월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원하시면 사유가 된다면은 좀 연장도 가능하십니다.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쪽 정해서 그냥 이렇게 6개월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네, 내려오나 보네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서비스 받는 유형에 따라서 네, 이제 본인들이 분납하는 이제 납부하는 금액도 다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줄 거면 1년을 다 해주지 6개월만 해줘. 그 보충 설명 드리자면요. 네? 보충 설명 이유가 있을 것 드리자면 같은데. 예. 뭐 누구나 돌봄이나 아니면 이런 일상 돌봄 서비스는 예. 이제 틈새 돌봄입니다.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어떤 정식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네. 이걸로 신속하게 해서 도와드리면서 또 이제 뭐 기초생활보장이든 뭐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이든 그런 쪽을 이제 다시 신청을 하셔서 그쪽 서비스로 가기 위한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틈새,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거라고 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 개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이 56페이지 그 지금 좀 전에도 유승경 이거 아니구나. 56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원, 이것도 국비 이제 내시 사업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이 세부 내역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20년 장비 운영비, 뭐 21년, 22년, 24년 이런 장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예, 임대비랑 관리비식으로 해서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드리는 건데 이제 그 전에는 그 기기값 관리비가 10,000원 했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이 기기 관리값이 20,000원에서 하나가 이제 품목이 추가가 되면서 그 해서 이제 저희가 20,000원씩 이제 관리비 운영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아, 그럼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인가 보네. 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계속 쓰는 겁니다. 임대비.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한 분이 367대가 있는 거고 21년부터 시작한 분이 이렇게 표기를 한 건가요? 렌탈료로 해마다 설치된 대수를.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분들의 이제 총 개다. 맞습니다. 그 올해는 이제 50대 정도. 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네요. 2020년부터 이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발생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보급을 해오고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기간은 또 왜 9개월만 지원합니까? 기간 9개월만 지원하는 거로 좀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월, 9개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장비 운영비가 조금씩 이제 저희가 중간에 또 보급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부분들은. 저희가 1월부터 해서 모든 분들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9개월에 개월 수가 해당되는 좀- 분도 있고 예, 6개월에 차이가 해당되는 좀 분. 있습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65페이지 아까 자동혈압기 요것도 지금 당초 본예산 하실 때는 이제 12개월을
산정을 해가지고 620개소를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감액을 한 1억 정도 하셨는데 네. 이게 사업 기간이 좀 단축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수를 준비를 좀- 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노인의 지혜에서 일괄적으로 또 보급을 하는 방법을 했다가 네. 노인의 지혜에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5월부터 보급을 5월부터 하게 공- 됐습니다. 보급을 하게 됐다. 예, 그 부분을 이제 1억 정도 남아서 삭감을. 예전에 그러니까 당초 이제 본회의선 세우실 때 이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개월수를 산정해서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부분은 어차피 이제 똑같이 48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뒤로 나중에 계속 뒤에 이제 그 네. 네.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그 114페이지 그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고 도비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사업량이 이제 한 당초에는 이제 100명을 예상하셨는데 25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번에 증 4,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내시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당초에 둘째 아이를 24개월까지만 했었던 부분을 12세까지로 연장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근데 둘째 아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아이를 못 쏠 수 있는 12세 이하 다자녀 가정 중에 이 둘째 아이를 한 이런 가구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가 그동안은 24개월까지만 했던 아이들을 12세까지로 하다 보니 대상이 계속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기본적으로 하던 지원보다 150명이 늘어난 겁니다. 네, 150명이 늘어나서 예, 예. 이번에 진행이 됐다. 지금 뭐 지금 우리 그 출산율 결혼 뭐 이렇게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이 안 하는 이런 돌봄 문제 때문에 이걸 굉장히 문제 이것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도 안 한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고 좀 이쪽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여기도 이 지금 9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여성폭력 피해자 121페이지죠. 이 사업 설명서 121페이지. 이 사업은 네. 저기 그 폭력 피해자 그 보호 시설이 이사를 가야 돼서 네. 그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이사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하려고 그래서 9천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죄송합니다. 이게 착각했네요. 인건비, 제가 인건비. 이거는 그 여성 보호 시설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그 변동이 많습니다. 아, 변동이. 그 사실은 거기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단기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이 많이 남았던 중도 상황. 퇴사하시는 분이 예, 맞습니다.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예, 예. 남았다 이런 예, 말씀이네요. 예. 이 지금 우리 시에 6개소가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 건수가 355건인데 금액이 이렇게 이게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한 22건 정도가 더 22건 늘어난 이 중에서? 거고요. 예. 예. 평균적으로 한 건당 한 4만 5천 원 정도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상담이라든가 이 정신적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예. 아니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1인당 355건 하면 4만 5천 원 정도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예, 예.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거 이제 이것도 국비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큰 산부인과나 뭐 이런 쪽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고정적으로 이제 계속 정신치료, 상담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안정화 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데 이제 금액 단가는 한 평균은 45,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동복지과 172페이지 그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 네. 사업, 이것도 이제 사업량이 네. 거의 반으로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방학 기간 안에 신청을 한 아동에 한해서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네, 맞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네.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이렇게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신청 결과입니다. 예. 신청 결과. 신청을 그럼 많이 예상을 325명 하셨는데 많이 안 한. 지금 안 하는 현재 상황이네요. 사실 실질적인 지원 인원은 264명인데요. 264 예, 우리 그 복지 쪽은 이제 지금 현재 아동 인원과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2개월이라는 일단 또 개월 어떤 산출에 대한 기준을 잡다 보니까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64명이 264명. 예,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 아동들은 어떻게 다른 우리 해결 다 함께 돌봄 센터의 특징이 예. 그 아동들이 자유롭게 그 시설을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시간대를. 그래서 네.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식을 이제 이미 해결을 하고 온다거나 뭐 이런 현황이 있어서 그렇게 또 아동들이 100% 다 급식을 먹진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 복지국 예산이 뭐 거의 한 45% 우리 시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또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잘 하시겠지만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그 좀 틈새나 빈틈들도 좀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리하시 의원님, 네, 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복지국은 지금 뭐 예산이 이제 거의 뭐 1조 육박해 가요.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사실 우리 복지 사업이 굉장히 그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챙겨도 끝이 없는 사항이 복지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야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많이 힘드시고 고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또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수혜받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힘드시고 좀 어렵더라도 잘 어려운 분들 잘 챙겨 드려서 우리 평택시에 계시는 만큼은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생 회복 쿠폰 적립 예산이 한 1,017억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가 언제쯤 들어오죠? 적립 예산 활용하고 1차 국비는 내려와서 저희가 내려왔대요? 2차 국비만 지금 내려오면 됩니다. 2차요? 네네. 그러면 지금 1,017억 정도를 지급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 수혜받은 그 전체 다죠, 우리 평택 시민 등록된 분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좀 빠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에 98.6%가 지금 어제 날짜로 지급이 완료된 거고요. 네네. 오늘까지 신청이라 오늘 이따 6시 이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정확하게 나올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 운영하는 그 재단 복지대단도 복지국에서 위탁 주신 거죠? 복지대단. 청소년 대단도? 청소년 대단은 아니고. 그럼 복지대단 하나인데 제가 그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등급이 이제 현재는 이제 이 자료상에는 다등급이 나와 있어요. 다등급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분발시켜서 나등급까지는 올라가야 좀 상위급으로. 네, 재단에서도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다등급인데 작년에도 다등급이었는데 점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이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손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윤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상임위에서 다 추경 심의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최 과장님 이거 잘 먹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마 벌써 어제 오후 하니까 아실 겁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도배를 하다시피 평택 송탄의 모 어린이집 그 급식 누룽지의 유충이 있는 사진이 이제 그것도 이제 학부모나 뭐 어린 학생들이 찍진 않았을 거고 학부모가 올린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그 키즈노트에 이제 올린 사진이 문제가 돼서 대서특필이 돼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집에서 밥을 해 먹다 보면 밥에 머리카락이 나올 때도 있고 채소를 찢어서 먹다 보면 유충이 발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적인 거고 공적 개념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정기 점검을 하시죠. 그래도 어린이집 급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상하반기에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예. 한 달 전에도 점검을 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택이 출생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평택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에서 이러한 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좀 더 이상은 발생이 안 되게끔 각별히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 마이크를 잡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기 점검 이외에 어떤 암행 점검도 한두 번씩은 해줘야 이런 일을 좀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암행 점검도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이제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그런 점검을 그러시죠. 좀 하는 네. 방법을 좀 꼭 강구하려고 강구를 한번 해야 될 준비하고 것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아까 우리 유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니어 그 휠체어 충전 시설 이게 저번에 1차 추경 때 못했던 거죠? 아까 몇 곳이 선정됐었다 그랬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국에서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에서 10개인데 지금 각 역마당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네. 그럼 다 진역만 안 돼 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중역은 최근에 네. 이제 오픈돼서 거기는 아직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길 뭐 안중역은 없다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가 사실 역 같은 데 다니려면 보통 사람도 쉽진 않아요. 저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선제 조치를 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뭐 여기 몫이 없는 돈이 없다서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한 건 다행인데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우리가 할 때 어떤 거를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은 이게 더더욱 절실한 거예요. 자그마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역지사지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가가 이제 분리돼서 좀 일도 전에처럼 노인장애과도 분리됐고 노인장애과 역시 또 복지부 역시 분리된 만큼 각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이상 지리아씨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송환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